최근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각종 법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외부에선 보수 진영 내부마저 균열이 벌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에서 시작된 레이건 정신 복원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유무역이 무너질수록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구절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 경제민족주의를 겨냥한 경고였고,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라는 대목은 트럼프식 동맹 비청구서 외교에 대한 공개적 견제였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트럼프식 보수와의 결별, 그리고 전통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알리는 반트럼프 세력의 결집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시티 등 미국 전역 2,600여 곳에서 열린 노킹 집회에는 약 8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층 내부의 피로감과 균열이 동시에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 과정에서 캠프 대변인의 막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내부 통제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위기 속에서 트럼프는 시선을 외교 무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 등 자신만이 상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수층에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국제 무대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복구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그는 노벨 평화상 같은 상징적 보상도 노리며 분열된 미국을 외교로 묶어낸 리더라는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교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생존의 무대이자 리더십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 전략이 실제 외교 테이블에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이 어떻게 타이밍의 외교를 통해 국익의 최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행보는 정치 위기를 외교 이벤트로 전환해 리더십을 보이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전략입니다. 그의 발언 한마디, 한 장의 사진이 외교 테이블 위 모든 나라의 계산을 바꾸고 국제 질서의 균형을 흔듭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 내부 결속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 흐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외교적 연출은 미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국의 외교 타이밍과 정책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전략을 역이용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핵 재처리 협상, 제철에너지 공급망 재편, 전자권 전환 논의. 이 세 가지 축은 약화된 미국의 현실 자각 속에서 최대한의 통제 의도와 정치, 경제, 군사적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충돌하며 재조정되는 영역입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 확보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핵연료주기 자립이 곧 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공동관리라는 명분 아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포섭형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핵 재처리를 군사 리스크가 아닌 에너지 협력 구도로 전환하며 대한민국을 전면에 부상시킴으로써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술과 운영권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기술은 공유하되 통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선례처럼 보유했지만 보유하지 않은 듯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반도체, 배터리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무너져가는 제조산업의 돌파구로 활용하려 하지만 한국은 핵심 소재와 공정기술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 강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대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새 시대의 원칙입니다. 전자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마지막 보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력은 지역 균형을 흔들 만큼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한국이 빠지면 동북아 방어선 자체가 무너집니다. 약화되는 미국의 패권 속에서 현실은 이미 역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전자권 회수가 아니라 빠른 전략 주도권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강할수록 우리는 그 틈을 역이용해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방위비 분담금 유용 정황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비용이 선집행되거나 한국이 낸 예산이 괌, 하와이, 중동 지역 미군 보급비로 쓰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예치돼 이자 수익으로 운용됐고 일부 장교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한반도 방위가 아닌 미국의 글로벌 작전비로 전용된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내 비용과 효용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사례입니다. 한국은 분담만 하고 통제권은 없는 불완전한 구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자권 완전 환수, 방위비 투명 감사, 기술 주권 확보, 원전, 반도체, AI의 표준 주도권 수립, 외교 독립축 강화. 이 5가지가 완성될 때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체로서 세계 질서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